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는 듯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큰 상처로 남습니다. 그럴 때면 왜 내가 항상 먼저 애써야 하지? 라는 질문이 절로 떠오르지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정서 회복을 오랫동안 상담해온 이선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가 왜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가족관계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관계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연락이 끊긴 가족. 나만 먼저 애쓰는 관계의 허무함. 살다 보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정작 마음은 멀어진 관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늘 내가 먼저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묻고 만남을 제안해왔던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형식적이거나 무심할 때가 있지요. 그러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까? 라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동생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일정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늘 바쁘다며 대충 넘어갔고 만나더라도 서로의 안부보다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습니다. 김 씨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혼자만 이 관계를 이어가려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지쳐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고통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행의 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향할 때 비로소 깊어지는 법이지요.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를 소홀히 대하는데도 끊임없이 애쓰다 보면 내 마음만 상하게 마련입니다. 관계란 본래 상호적인 것이며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금도 그런 허무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혼자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법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가가 아니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평안한가입니다. 나만 먼저 애쓰는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그 허무함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 오랜만에 만났지만 불편해진 가족 모임의 현실. 가족 모임은 원래 반가움과 따뜻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서로 간의 대화가 어색하거나 불편한 기류가 흐를 때가 있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박 여사님은 몇 년 만에 모인 가족 모임에서 불편함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예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대화의 주제조차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기보다 비교와 평가가 오가면서 마음의 거리가 더 멀어졌던 겁니다. 부처님은 말은 화살과 같아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거두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오간 무심한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여
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도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전의 모습에 기대어 상대를 바라본다면 불편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모임이 진정한 만남이 되려면 과거의 잣대가 아니라 현재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가족 모임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셨나요? 혹시 웃음보다 침묵이 많지는 않았나요? 그런 불편함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처럼 다정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불편함은 차츰 줄어들고 오히려 새로운 이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모임의 빈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진심을 나누는가입니다. 억지로 모여 앉아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짧더라도 진정성 있는 대화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남길 수 있습니다. 3.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가족, 이용당하는 기분. 가족에게서 연락이 올 때마다 마음이 반갑기는커녕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 적은 없으신가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가족의 태도는 우리를 깊이 지치게 만듭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 씨는 몇 달 만에 온 조카의 전화를 받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학자금 대출 보증을 부탁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도 돈을 빌려달라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만 연락이 왔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자신이 단순히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된 듯한 씁쓸함이 몰려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은 만족함을 모르는 바다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 속에 진심이 아닌 이익만이 깔려 있다면 그 관계는 끝없는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을 고갈시키고 결국은 상처만 남깁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관계의 중심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태도에는 존중이 빠져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용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지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마음을 나누는 대신 필요에 따라 찾는다면 그건 더 이상 건강한 가족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본래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 살아납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한쪽의 일방적 요구가 계속된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탐욕을 내려놓고 진심을 마주할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가족에게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가족이란 내 삶을 지치게 하는 짐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하니까요. 4. 명절 기념일조차 연락 없는 가족, 무관심의 신호.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은 가족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조차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서운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매년 설날마다 친정 식구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는 가족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했지만 해마다 반복되자 나를 정말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걸까? 라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관심은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무관심이 쌓이면 그 관계는 점점 메말라 버립니다. 가족의 관심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안부 한마디, 생일 축하 한 줄 문자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명절과 기념일은 단순히 달력 속의 날짜가 아니라 관계를 확인하고 따뜻함을 나누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무시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무관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히려 멀리 사는 친구에게는 연락이 오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을 때 느끼는 그 공허한 말입니다. 관계는 특별한 이벤트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소한 관심과 반복되는 작은 배려에서 힘을 얻습니다. 명절과 기념일의 연락 부재는 작은 일 같지만 가족 간의 정서적 거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관심은 곧 자비입니다. 내 마음을 전하고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작은 행위가 자비의 시작입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조차 연락 없는 가족 관계에서 우리는 무관심의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지요. 내가 진정 원하는 관계는 단순한 혈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보살피는 따뜻한 연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 살다 보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다며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맞추고 마음을 억누르며 이어가는 인연은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하지 못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최 씨는 명절마다 늘 불편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습니다.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친척들과 억지로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속으로는 하루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굳이 이 자리를 지켜야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선택 끝에 억지로 이어가던 만남을 줄이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맺어진 인연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꺼져버린다는 뜻이지요. 인연은 자연스러울 때 가장 오래 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내 마음의 평안은 멀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불편하지만 가족이니까, 관계를 지켜야 하니까라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해 오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내 마음이 평안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진짜로 지켜야 할 관계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의 마음도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야말로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흐르는 법입니다. 억지로 이어가야 하는 관계보다 내 마음이 편안한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지혜이자 용기일 것입니다. 6.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가족의 태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때때로 우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는 존중을 받으면서도 정작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상처 주는 말을 듣기도 하지요. 이런 순간은 마음을 크게 아프게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 57세 장 씨는 가족 모임에서 늘 내가 뭘 알겠느냐는 식의 말을 듣곤 했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후배들에게 존중받는 자리에서는 당당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서운함과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태도는 단순한 농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무심코 던진 가족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은 적, 혹은 내 노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관계는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질 때 건강하게 자랍니다. 가족이라 해서 존중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또 존중은 곧 자비의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존중이 사라지면 자비와 따뜻함 역시 사라집니다. 그러니 나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는 가족의 태도에 무조건 참고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분명하게 내 감정을 전하고 존중받아야 할 나 자신을 지키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결국 가족이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울타리가 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억지로 머무는 것은 내 마음을 스스로 외롭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7. 희생만 강요하는 가족 관계의 피로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희생입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지치게 하고 결국 마음의 피로감만 남게 만듭니다. 부산에 사는 54세 윤 씨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셔왔습니다. 형제들 중 막내였다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부터 병간호까지 대부분의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효심으로 시작했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형제들은 형식적인 말만 하고 정작 힘든 상황에서는 외면했습니다. 윤 씨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왜 나만 희생해야 할까라는 회의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잃어버린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면 그 희생은 결국 고통으로 변해버립니다. 희생이 자발적일 때는 보람이 되지만 강요될 때는 짐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은 없으신가요? 늘 내가 해야 한다는 압박 혹은 당연하게 내 몫으로 여겨지는 희생 때문에 마음이 지친 적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강요되는 희생은 결국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건강한 가족 관계란 희생을 나누는 관계이지 한쪽에만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상황을 살피고 공평하게 책임을 나눌 때 그 관계가 오래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자비는 나와 상대 모두를 살리는 길이어야 합니다. 희생만 강요하는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가족은 서로의 희생 위에서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균형 속에서 자라납니다. 8.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흔히 가족을 혈연으로만 정의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눴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김 여사님은 친자식보다 오히려 오랜 친구에게 더 큰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힘든 시기에 늘 곁을 지켜주었던 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무심과 무시는 김 여사님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향하는 곳에 진정한 인연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우연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노력과 진심으로만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가족은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피는 이어져 있어도 마음은 멀게 느껴지는 사람, 반대로 혈연은 없어도 더 가족처럼 다가오는 사람이 있지요. 결국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은 피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가족관계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기댈 수 있는 마음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혈연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야말로 더 소중하고 진실한 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갑니다. 혈연이라는 인연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인연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 삶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피보다 마음이 더 깊은 연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울타리이자 동시에 가장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여러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리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관계, 희생만 강요되는 관계,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는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며 서로의 존중과 배려 속에서 비로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흘러가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진정한 인연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혈연이라도 무조건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소홀히 대하는 가족에게 끝없이 매달리는 대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희생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거리를 두면서 서로의 삶을 존중할 때 오히려 관계는 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족관계에서 어떤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